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녹지도 못한 채 굳어있던 어느 날 아침. 회색 하늘 아래 3층짜리 요양원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린힐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창밖엔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방, 그 속에서 내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성함은 박순희, 나이는 83세. 이제는 내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 때로는 나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때로는 간호사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데도 내 손을 잡을 때면 꼭 이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단순한 치매의 증상이 아니라는 걸. 그 손끝이 떨리는 이유가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엄마가 나를 향해 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구조 신호라는 걸. 이 이야기는 2023년 겨울, 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입니다. 말하지 못한 손짓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엄마 왔어요. 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 이곳을 찾았습니다. 직장에서 2시간을 운전해서 오는 길. 고속도로 옆 허름한 요양원. 방문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엄마는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모셨죠. 하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엄마를 돌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윤정아, 당신도 무너지면 안 돼.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렇게 엄마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3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창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윤정이.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웃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또 저랬습니다. 나를 간호사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야, 엄마, 나 딸이야. 윤정이. 윤정이? 윤정이가 누구더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차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급히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끼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습니다. 엄마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붉게 터진 자국, 긁힌 듯한 흔적, 멍처럼 번진 푸른 얼룩.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대답 대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남자 간병인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실루엣.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 난간에 부딪혔겠지. 치매 환자들은 자주 넘어진다잖아.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엄마 방을 나서는데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 김선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간호사. 이윤정 씨, 잠깐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하신 적 없어요? 이상한 행동요?
밤에 자꾸 깨신다거나 누군가를 무서워한다거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때문 아닌가요? 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끔 새벽에 방문 기록이 남아요. 근데 서명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어머니 방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근데 기록엔 아무도 안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직원 휴게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 큰 간병인. 이름표엔 한재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슬쩍 웃었습니다. 친절한 미소였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간호사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행정착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윤정 씨, 그린힐 요양원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나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밤 고속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을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엄마, 나야. 윤정이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는 자기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어깨가 아파요? 엄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리켰습니다. 거기. 나쁜.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난간이 있잖아요. 그게 난간이 열려 있었대요. 열려 있었다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측 설명으론 환자분이 스스로 열었을 거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난간을 여는 법도 모르는데 그날 밤 나는 엄마 침대 옆에서 잤습니다. 엄마는 계속 악몽을 꾸는 듯 신음했습니다. 싫어. 가지마. 아파.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엔 일기장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9월 5일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왔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팔을 잡았다. 아프다고 했지만 안아줬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윤정이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온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12일 또 왔다. 이번엔 목을 만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가 안 났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9월 20일 오늘 윤정이가 왔다. 손을 잡았다. 말하고 싶었다. 엄마 도와줘.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근데 입이 안 열렸다. 치매가 아니야. 내가 말을 잊어버린 게 아니야. 그 남자가 나를 못 말하게 만들었어. 나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고. 누군가 엄마를 학대하고 있다고. 나는 급히 김 간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저 윤정이에요. 엄마 노트 발견했어요. 이거 진짜일 수 있어요? 김 간호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윤정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것도 있어요. 김 간호사와 나는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의를 경계하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게 뭔데요? CCTV 영상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했어요.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 2023년 9월 18일 새벽 2시 33분. 어두운 복도. 한 남자가 3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간병인 한재우였습니다. 카메라는 방 안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엄마의 작은 신음소리. 싫어. 아파.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가만히 있어요. 금방 끝나요. 영상은 15분 후 끝났습니다.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털며 아무렇지 않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김선영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동안 최소 12번 들어갔어요. 항상 새벽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왜 아무도 모른 거예요? 야간엔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휴게실에 있었어요. 신고해야죠. 이미 했어요. 근데 김선영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이 무마하려고 해요. 시설 평판 문제래요. 그리고 증거가 약하대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시니까
법정에서 증언도 못하신대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이에요? 아니요. 김선영 간호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방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불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 방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시간 새벽 2시.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2시 15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재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엄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엄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금방 끝나요. 그는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가.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손 떼. 나는 옷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한재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경찰 불렀어요. 당신 끝났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한재우는 체포됐습니다. 엄마는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윤정아. 처음으로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엔 한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엄마의 노트,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는 엄마뿐 아니라 다른 치매 환자 5명도 학대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한재우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피해자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는 이를 악용했다. 피고 한재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한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상처는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끝까지 싸우셨어요.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는 새로운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이는 밝은 방. 매일 나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좋아. 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언어 기능이 억제됐던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끼면 다시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정아, 고마워. 나는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늦게 알아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 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총 5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밤만 되면 두려워하셨어요. 할머니도 손에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치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희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학대 근절 협회, 요양원 감시 시스템 개선, 간병인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엄마.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나는 이제 자원봉사자로 요양원을 다닙니다. 매주 토요일 다른 요양원들을 방문합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손으로라도 괜찮아요.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누가 물어봐 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그 순간 엄마를 떠올립니다. 엄마도 이렇게 누군가 손을 잡아주길 원했을 거라고, 누군가 물어봐 주길 원했을 거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손짓으로라도, 눈빛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김선영 간호사와 가끔 만납니다. 그녀는 이제 그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거든요.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김선영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대로 한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20년 동안 간호사 일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노인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감시 시스템 개선하는 프로젝트예요. 당신 엄마 같은 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요. 고마워요, 선영 씨. 아니에요. 저도 고마워요. 윤정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그 노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시절의 기록.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오늘 윤정이가 또 왔다. 손을 잡고 웃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떨린다. 하지만 윤정이가 나를 구해줬다. 내 딸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해도 누군가는 내 손짓을 알아봐 줬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윤정아, 사랑한다.
엄마가 늘 너를 사랑했듯이. 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우리의 싸움은 법을 바꿨습니다. 2024년 노인 요양시설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든 요양원은 공용 공간뿐 아니라 개인 병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도 함께요. 또한 간병인 인권교육 의무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모든 간병인은 3개월마다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보호자 지원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날 나는 의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요. 의원들이 박수를 보낼 때 엄마는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정아, 잘했어. 엄마,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그날의 박수 소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법이 바뀌고 1년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CCTV가 생겼어요. 이제 집에서도 아버지 보실 수 있어요. 안심이 돼요. 이정민 씨는 말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들이 달라졌어요. 교육을 받으니까 환자들한테 훨씬 친절해지셨어요. 박미선 씨는 말했습니다. 유급 휴가 덕분에 어머니 더 자주 뵐 수 있어요. 예전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모든 요양원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엄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걷습니다. 엄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걷습니다. 엄마, 저기 꽃 예쁘죠? 응, 예쁘다. 저건 코스모스예요. 엄마 좋아하시는 꽃. 그래, 코스모스. 엄마는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엄마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나는 엄마 어깨에 쇼를 덮어드립니다. 추우시죠? 아니, 괜찮아.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나.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끝까지 견뎌주셔서.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 2025년 봄 나는 전국 요양원 협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들, 간병인들, 가족들. 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게 아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손짓으로, 눈빛으로, 상처로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손끝의 떨림, 눈빛의 두려움, 몸의 상처.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겁니다. 침묵 속에도 진실이 있고 말 없는 외침에도 용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준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한재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윤정 씨께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씁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여기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혼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누군가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상처가 상처를 낳는다는 것을,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저녁에 10살 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말을 잘 못하세요? 나는 지은이를 안치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라는 병이 있어.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병이야. 그럼 엄마도 잊어버려요? 응. 가끔은. 지은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기억해. 사랑은 기억해. 우리가 손을 잡으면 할머니 마음은 기억하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손 잡아드리고 안아드리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 손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지은이 착하다. 그날 밤 지은이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를 잊어버려도 저는 할머니를 기억할게요. 지은이가. 나는 그 편지를 엄마께 드렸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엄마와 나는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엄마는 그늘 아래서 아이스크림을 드셨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낙엽을 밟으며 웃으셨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엄마는 창가에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계절은 변해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움을, 외로움을. 그들의 손짓을 봐주세요. 그들의 눈빛을 읽어주세요. 그들의 침묵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어머니 박순이는 말을 잃었지만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괜찮으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려도 존엄은 잃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한 목소리에도 진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준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